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2 3월 합평 해설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제가 3부와 4부 해설을 진행하는데요. 1부, 2부는 이제 조아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설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시험 잘 보느라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험, 그죠? 이 시험은 바로 우리 친구들 고1 겨울방학 그때 공부했던 것의 성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국어 약점을 잘 보완하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맡은 부분 3부, 4부에서 3부의 첫 시작은요. 바로 고전소설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기억나시죠? 소대성전입니다. 소대성전이고요. 작가는 몰라요. 누군가 있었겠지만 작자 미상입니다. 소대성전이라는 고전 소설이고요. 영웅의 일대기입니다. 고난을 극복한 영웅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고전 소설은 뭐 현대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잘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인물의 정보들을 파악하면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보고 그 인물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따져가면서 장면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흐름이 쭉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그런 우리 이제 제시된 장면에서 우리가 장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소대성전 읽었을 텐데 제가 다시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 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랑 얼마나 이제 잘 맞는지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가 없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호황이라고 시작하는데 겁먹지 마시고 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서 장면을 파악해낸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는 거예요. 자, 호황이, 자, 호황이라는 존재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하나 읽어봤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호황은 여기서 이제 소대성과 그죠? 대립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호황이 또한 계책을 생각하고 대장 겸한을 불러 말하기를 철기 일만을 거느리고 라고 했는데 이제 문맥상 철기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기병들, 그죠? 그래서 철기 일만을 거느리고 중국 도성에 들어가 성중을 엄살하면 응당 구원병을 청할 것이니 대성, 소대성이죠. 대성을 치운 후에 명제를 사로잡아, 그죠? 대군을 합세하여 대성을 없애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읽어보셨겠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국 도성, 같은 말로 이제 장안이라고 또 나오죠. 장안.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제가 있는 또는 왕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도읍지, 그러니까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중심지죠. 근데 이제 중국 도성 장안 여기서 나와서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호황이 쳐들어왔어요. 호황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도성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누가 있냐면은 이 명제. 이게 시대적 배경이 지금 명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제, 명나라 황제와 그다음에 이제 소대성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제, 소대성 같이 있고 호황.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전투 중이란 말이야. 지금 도성 밖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앞에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소대성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위력을 펼치니까 호황이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계책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하자. 철기 1만을 건드리고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1만 명을 빼서 여기로 쳐들어가자, 여기로.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구원병을 청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소대성이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소대성이 없잖아. 그럼 그때 쳐들어가가지고 딱 명제를 사로잡자. 이런 계책을 쓴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겸한이 군을 거느려 장안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겸한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겸한. 철기군을 거느리고 장안으로 가니라. 이때 원수가, 근데 여기서 원수가 누구야? 원수가 소대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을 갖다가 다양하게 지칭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점에 주목하면서 읽어가야 돼요. 이때 원수는 바로 소대성인데 이때 원수가 적진을 다하여 진욕을 무수하되 호황이 끝내 나오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원수 천자께 아뢰되
호왕이 소장의 살아남을 거려 접전치 아니하니 대군을 합세하여 짓밟고자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우리 힘을 다 그냥 다 이 대군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쳐들어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돌진합시다. 그런데 상이 말하기를, 이 상이 누구냐? 자, 누구예요? 명제입니다. 명제. 그래서 상이 말하기를, 호왕이 무슨 비계에 있는가 싶으니, 라고. 근데 이제 비계라고 하는 것은요,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왕이 지금 무슨 뭐 꿍꿍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소대성이 지금 제안하는 것을 이제 거절했단 말이에요. 할 차에 원문 밖에서 기별이 왔으되 소식이 왔네요. 무수한 오랑캐의 장안을, 드디어 왔습니다. 자, 무수한 오랑캐가 장안을 범하여 사직이 조모에 있다거늘. 자, 조모에게 지금 별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뜻을 보면은 사직이 조모에 있다. 나라가 망할 때가 됐다. 망할 위기에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직이 조모에 있다거늘 상이 놀라서 원수를 불러 말하기를, 이놈이 여러 날 나지 않아야, 여러 날 나오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괴이하게 생각했더니, 고의하게 여겼더니 장안을 범하여 또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왕을 당적할 장수가 없으니 이제 경이 가서, 소대성 네가 가서 사직을 받들고 동군을 구하나야 잔명을 보존케 해라. 한마디로 장안을 구해라. 그런 얘기죠. 하시니 원수 총망 중에 하직하고 일진 명마를 거느려 장안을 향하니라. 지금 호왕의 계략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그죠? 그렇게 돼가고 있어. 그러면 소대성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에서 쳐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마 여러분 읽으면서 야, 소대성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때 호장 채탐이 호왕께 고하되 대성이 장안에 갔다 하거늘. 그래서 호왕이 오케이 계략대로 됐어. 그래서 호왕이 크게 기뻐하여 철기 3천을 거느려 그날 밤 삼경의 명진에 다다르니 라고 있습니다. 이 명진, 현재 지금 이 명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진이 고요하여 인마, 자, 사람과 말이 다 잠을 들었는지라. 근데 이제 이때 고함하며 공격하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고함하며 지쳐 엄살하니 명진이 불의의 난을 만남에 제장들, 장수들의 군졸, 제장 군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일래라. 추풍낙엽. 한마디로 이제 쭉쭉 떨어진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툭툭 떨어진다. 그런 얘기야.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네 능이 당하리요. 그래서 지금 이때 명진천자가 중군에서 취침하여 계시다가 함성 소리가 천지 진동하잖아. 그죠? 호왕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놀라 장 밖에 나와보니 화강이 충천한 가운데 불길이 막 이렇게 일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일원 대장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명제 어디 있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보면 이제 화강이 충천한 가운데, 자, 화강이 충천한 가운데 지금 일원 대장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명제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함에 달려들어오니 본즉이는 곧 호왕이라. 위기예요, 위기. 명제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상이 대경하여 크게 놀라가지고 제장을 부르니 부하들을 부릅니다. 장수들을 부르는데 제장 군졸이 다 흩어지고 없는지라. 위기예요. 다만 삼장을, 자, 삼장 뜻 나와 있는데요. 3명의 장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명의 장수를 겨우 찾아서 일지병을 거느려, 자, 일지병, 한물이 어떤 그런 병사들을 거느려서 북문으로 달아놨습니다. 달아더니 날이 이미 밝으며 황강 강가에 다다르니, 그렇죠? 황강 강가에 다다르니 강촌 백성이 난을 피할 길이 없는지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상이 삼장을 돌아보아 가라사대, 지금 좌우에 태산 막혀 있고 앞에 황강이 있어 건널 길이 없고 호왕의 지금 추격병은 지금 급하였으니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리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주 코너에 몰린 상황, 위기, 아주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련된 한자 성어를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고립무원의 상황, 백척간두의 상황, 백척간두, 또는 뭐 사면초가 등등등,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지금 어찌할 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누가? 명제가. 그래서 삼장은 힘을 다하여 뒤를 막으라 하시니 삼장과 군사가 말머리를 돌려 호적을 대하여 마음을 둘 곳이 없더니 호왕이 달려와 삼장과 군사를 다 죽이고, 아이고 상대가 안 되네.
명제는 함정에 든 범이라 도간에 든 쥐다 뭐 이런 얘기죠. 어찌 만극지 아니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어찌 만극지 아니하리요 이런 거는 이제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조금 이따 우리 확인해 보고. 그래서 명제가 자,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말하기를 죽기는 서럽지 아니하되 사직이 오늘날 내게와 망할 줄 알리요. 응? 황천에 들어간들 태종왕제께 하면목으로 배우리요. 어떤 면목으로에게 배울까? 하시고 슬피 울으실세. 호황이 황제 탄말을 찔러 거꾸로 치니 상이 땅에 떨어지거늘. 아, 명제가 땅에 떨어졌어. 호황이 창으로 상의 가슴을 겨누며 꾸짖어 말하기를 죽기를 서러하거든 항선을 써올리라. 항복문서 지금 당장 써라. 그러니까 상이 총망 중에 대답하되 지필이 없는데 지금 종이야 붓이 없는데 어떻게 항서를 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항복문서 지금 어떻게 못 쓰는데 종이 붓도 없고. 그러니까 호황이 크게 소리하여 말하기를 목숨을 아낄 진대 용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종이와 붓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용포, 자 네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 그거 찢어가지고 손가락 깨물어서 써.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니 차마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마 아파 못할래라. 되게 좀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소리 나는 줄 모르고 통곡하시니 용의 울음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는지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요. 역시 이것도 이제 서술자가 개입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때 원수 장안으로가 호황을 찾으니 호황은 없고 겸한이 삼군을 거느려 왔거늘. 아까 전에 겸한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분노하여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상대가 안 되네. 저 겸한을 한 칼에 베고 제군에게 하령하기를 이제 호황이 나를 치우고 우리 대군을 범하고자 함이니 나는 필마로 가서 대군을 급히 구원할 것이니 제군은 따라오라. 이제야 알았습니다. 도착해서야 지금 이 호황의 계략을 이제야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때는 좀 늦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나라 황제가 이제 항복문서를 쓰게 되면 그냥 나라가 끝나면 이제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신하가 어떻게 해봤자 명나라 황제가 항복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빨리 따라오라고 하면서 달려가니까 빠르기가 풍우 바람과 비 같은지라 엄청 빨랐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대진을 향하여 오더니 호련 공중에서 하늘이 도와줍니다.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뭐라고 해주냐면 용부야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환강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환강에 지금 명나라 황제가 있거든. 지금 천자 강변에 거꾸러져 호황의 창 끝에 명이 닿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급히 구하나라. 빨리 가서 구해줘. 하거늘 원수가 환강으로 가며 분기충천하여 말하기를 앞에 큰 강이 가렸으니 건넬 길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앞에 환강, 그죠? 지금 앞에 큰 강이 가렸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일종의 어떤 그런 장애물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때는 늦어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분기는 울룰하여 말대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자, 네 비록 짐승이나 사람의 급함을 알지라 물을 건네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 보고서 그 강을 건너래요. 하니 지금 청총마가 그 임자의 충성을 모르리요? 말이 어떻게 알아? 근데 청총마가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청천을 우러러 한 소리를 히히히 이렇게 병력같이 지르고 강을 건너뛰니 이런 대성의 충심과 청총마가 그 임자 아는 정을 하늘이 감동하사 건너게 함이라. 약간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요소이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제야 멀리 바라보니 상이 명나라 황제가 강변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원수가 그걸 보고 우레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호황은 지금 나의 임금을 해치 마라, 해치지 마, 해치 말라 하는 소리가 천지진동하니 호황이 황급하여 미처 회마치 못하여 청총마가 호황의 탄말을 물고 대성의 칠성검은 호황의 머리를 베어. 너무 싱거운데? 우리 몇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그냥 다 베면 끝이에요. 그냥 아까 전에 겸한도 그냥 한 칼에 끝나고 호황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났네. 그래서 호황의 머리를 베어 말 아래에 떨어지느니라. 그래서 원수가 호황의 머리를 창끝에 꿰어들고 말에서 내려 강변에 다다르니 천자가 지금 기절해 있었어요. 기절하여 누웠거늘 원수가 엎드려 아뢰기를 자 뭐라고 할까요? 대성이 호황을 죽이고 왔나이다. 다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상이 혼미 중에 뭐라고? 대성이 호황을 죽였다고? 대성의 말을 들으시고 용안을 잠깐 들어보니 과연
자, 대성이 호황의 머리를 들고 엎드렸거늘. 그 혼미 중에 일어나 대성의 손을 잡고 꿈인가 생신가 이거 지금 현실이야? 진짜야? 응? 이렇게 분별치 못할래라. 원수 여쭙기를 소신이 이제 모반을 한 호황을 죽였사오니 옥체를 진정하옵소서. 그러니까 상이 정신을 차려 가라사대 어느 사이에 호황을 죽이고 짐의 잔명 남은 목숨을 보존케 하느냐.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천하 반으로 반 딱 잘라가지고 나눠줄게. 천하를 반분하리라. 엄청나게 좋은 제안이죠. 자, 그런데 원수가 천자를 모시고 본진에 돌아오니 상이 앙천통곡하기를. 자, 앙천통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우러서 통곡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몹시 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까운 장졸이 원혼이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행군하여 대연을 배설하자 큰 잔치를 벌였고요. 장졸을 상사하시고 좌우더러 일러 바라기를. 자, 원수는 소대성은 만고의 짝없는 충신이라 일방봉작으로 그죠? 이 제후를 봉하고 관작을 주고 그 공을 갚을 길이 없어 아까 얘기했던 거 잊지 않았네요. 천하를 반분하고자 하나니 제신들은 어떠하뇨?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대성이 엎드려 아뢰기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천하를 평정함이 다 폐하의 덕인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 소대성이 다 한 거긴 하지만 자, 천하를 평정함이 폐하의 넓으신 덕이요. 지금 본인의 성과를 이 폐하의 덕으로, 그죠? 명제의 덕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그래서 신의 공이 아니오매 천하를 반분함이 일천자의 두천자 없사오니 소신으로 하여금 후세의 영명, 역도의 어떤 그런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면케하옵소서. 반역의 누명 뭐 이런 것들을 면케하옵소서. 한마디로 그렇게는 안 되겠다. 안 할 것이다. 한마디로 천하를 반분해서 주겠다는가? 아니요. 아닙니다. 하고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부분에서 대성이 이제 명제에게 어떤 충성심을 아주 잘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어려움 없이 쭉쭉쭉 이렇게 장면을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25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배경 묘사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배경 묘사는 뭐 있긴 있습니다. 뭐 화강이 충천한 가운데 또 뭐 날이 이미 밝으니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이 일부 드러나요. 하지만 이 표현들은 그냥 사건 진행 상황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해학적 분위기를 그런 배경 묘사를 통해서 해학적 분위기,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런 요소 그런 것들을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요. 장면 전환은 있어요. 뭐 이때 원수가 이때 호장 채탐이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이 드러납니다. 그건 맞지만 그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고 3번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라고 했는데 상징적 소재라고 한다면 뭐 청총마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비극적 결말을 위해서 사용된 상징적 소재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고요. 4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논평한다. 자,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선지는 예전에 기출문제, 고1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고전소설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어떤 그런 선지 중에 하나죠. 편집자적 논평의 유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제장군존의 머리 추풍낙엽일래라 뉘능이 당하리요 라든가 또는 뭐 명제는 함정이든 범이라 어찌 만극지 아니하리요 라든가 또는 뭐 용의 울음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는지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요 등과 같은 구절에서 이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그죠?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어떤 서술자의 감상, 느낌, 논평 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4번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번.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대비하여 갈등의 원인을 부각한다라고 했는데 자, 역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26번이에요.
자,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면은요. 1번부터 볼까요? 호황은 겸한이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이거 지문의 첫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문의 가장 처음 부분 보면은 이제 호황이 또한 계책을 생각하고 대장 겸한을 불러 말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가자, 장안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1만을 거느리고 중국 도성에 들어가 성중을 엄살하면 응당 구한병을 청할 것이니 대성을 치운 후에 명제를 사로잡아 대군을 합세하여 대성을 없애리라. 그러니까 이제 대성을 치워버린 후에 명제를 사로잡겠다는 계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니까 호황은 이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겸한 보고 이제 장안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그러니까 지문의 초반 부분을 잘 읽으면은 1번 바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2번. 천자는 장안을 범한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 대성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죠. 이놈이 여러 날 나오지 아니하매 좀 고이하게 여겼더니 괴이하게 여겼더니 장안을 범하여도다. 그래서 이제 호황을 당적할 장수가 없으니까 경이 가서 소대성 네가 가서 사직을 받들고 동군을 구하여 잔명을 보존케 하라. 그러니까 장안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천자가 대성을 장안에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3번입니다. 대성이 떠나다는 보고를 받은 호황은 명진을 공격하였다.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호황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소대성이 장안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오케이, 계획대로 됐다. 그죠? 그렇게 해서 호황이 크게 기뻐하여 철기 3천을 거느려 그날 밤 언제 삼경의 명진에 다다르니 라는 표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이 떠나다는 누구의 보고? 지금 채탐의 보고를 받고 호황이 명진을 공격한 거 맞아요. 4번. 대성은 호황에게 속았음을 장안에 도착하기 전에 알았다. 전? 장안에 도착하기 전 맞습니까? 아니죠. 예. 전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 겸한을 갖다가 칼로 벤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한 걸 보면 이제 호황이 나를 치우고 우리 대군을 범하고자 하미니 나는 필마로 가서 대군을 급히 구한할 것이니 제군은 따라오라. 그러니까 대성이 이제 장안에 도착한 후에야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죠? 호황에게 속았음을. 호황이 지금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겸한을 장안으로 보냈다는 것을 이제 눈치챈 거죠. 그제서요. 그러니까 장안에 도착하기 전이 아닙니다. 그 전이 아니라 장안에 도착한 후에 알게 된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5번은 본진으로 돌아온 천자는 장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이거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앙천통곡 있는 부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까운 장졸이 원혼이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여기에서 이제 장졸들의 죽음에 대한 천자의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인데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기를 잠깐 보시죠. 자, 이 작품에서 소대성은 호국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명나라를 지켜내는 인물로 제시된다. 그래서 탁월한 무공을 바탕으로 천상계의 조력을 받아라고 했는데 천상계의 조력을 받는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생각나죠? 그 공중에서, 그죠? 그 공중에서 누가 도와주는 거. 호련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하늘이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천상계의 조력을 받아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대성의 영웅적 능력은 지배계층의 무능과 대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배계층의 무능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여기 명제죠, 명제. 그래서 자, 보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잘 연결시켜 보고요.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선지 판단 바로 들어가 보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우리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성 판단합니다. 1번. 호국의 침략으로 군사들이 희생되고 백성이 난을 겪는 상황에서 명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이 드러나고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 명진이 불의의 난을 만나니 제장군졸의 머리 추풍 낙엽일래라. 또 강촌 백성들이요. 또 난을 피할 일이 없는지라.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호국의 침략으로 인한 어떤 그런 장졸들의 죽음, 그다음에 난을 만난 백성들의 모습, 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호국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어떤 그런 명나라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1번 내용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호황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천자의 나약한 모습은 지배계층의 무능함을, 자, 지배계층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이 있었는데요. 지배계층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군. 자, 호황의 급습을 받은 명제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 어떤 그런 통곡하여 탄식하는 그런 장면 등에서 자, 명나라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지배층의 어떤 무능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2번 같은 감상은 적절하게 한 감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번.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분기충천하는 소대성의 모습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제 그런 거였죠. 알려주는 거잖아. 어떤 걸 알려주냐면은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환강으로 가라라고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분기충천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그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누가 명제가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막 분기충천한가 막 그냥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소대성의 모습은 천상계의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군. 자 지금 보기에서 말이죠. 천상계라는 표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질서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천상계의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일단 이 얘기가 보기에서 언급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천상계의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앞에 나와 있는 소대성의 모습과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보기에 나와 있는 어떤 천상계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살짝 갖다 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다.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 부분 천상계의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보기에서 소대성을 이제 천상계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 어떤 영웅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천상계의 질서를 극복하고자 한다? 네. 너무 생뚱맞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3점짜리 문제고 이제 보기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항서를 요구받고 쓰러져 기절한 천자와 극적으로 천자를 구출하는 소대성이 대비되면서 소대성의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자, 그 항서를 쓰라는 그 호황의 요구에 어떻게 써요? 아 차마 아파서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차마 아파 못할래라라고 통곡하고 기절한 천자의 모습과 또 소대성이 칠성검으로 호황을 단칼에 죽이고 천자를 구원하는 모습을 이제 천자와 소대성을 이제 대비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의 감상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인데요. 명을 위협하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호황을 제압하는 모습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소대성의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 있군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요. 청총마가 호황의 탄 말을 물고 대성의 칠성검은 호황의 머리를 베어 말 아래 떨어지느니라 뭐 이런 거와 같은 언급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호황을 제압하는 소대성의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습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소대성의 탁월한 능력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절한 감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역과 니은이 이제 그 밑줄 그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기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황이 무슨 비계 있는가 싶으니 잠깐 기다리라 이거고요. 니은은 자, 맨 마지막 부분이죠.
천하를 평정함이 폐하에 넓으신 덕이요 신의 공이 아니오매 천하를 반분하오면 일천자의 두천자 없사오니 소신으로 하여금 후세의 영명을 면케하옵소서.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 기억은 실행으로 인한 결과를 우려하며 상대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고, 니은은 실행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며 상대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기억에서는 지금 보면은요, 기억을 보면, 자, 기억 니은만 보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의 이제 주변부도 같이 봐주셔야 되죠. 근데 보면 기억에서는 지금 실행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아웃이에요, 여기. 아웃이고, 일단 니은도 보면, 니은에서도 지금 보면 대성은 분명히 천자의 제안, 천하를 반분해 줄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 너 줄게, 반쪽 너 줄게 했지만 그 천재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는 있지만은 이를 위해서 그런 실행을 위한, 이를 위해 실행을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기억은 추측에 근거하여 상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니은은 군신 간의 도리를 내세워서 상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자, 기억을 보면 호황이 소장에 살아남을 거려 접전치 아니하니 대군을 합사해 짓밟고자 하나이다 라는 그 원수의 제안, 기억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 원수의 제안을 호황이 뭔가 좀 호황이 이제 비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해서 원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죠. 그럼 일단 기억은 맞고, 니은 같은 경우는 대성은 천하를 반분하여 대성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천자의 제안을 이제 군신과의 도리를 근거로 들어서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2번이 딱 들어맞네.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3번. 기억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니은은 상대에게 공을 돌리며 상대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자, 기억에서는 지금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서술을 찾기 어려우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성은 신의 공이 아니오매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 천하를 평정하는 것을 이제 천하를 평정함이 가능했던 것이 다 폐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공을 돌린 건 맞지만은 천자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예, 뒷부분 설명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4번은 기억은 단점을 중심으로 니은은 장점을 중심으로 상대의 제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억에서는 일단 단점에 대한 서술은 찾기 어려우니까 뭐 적절하지 않다 볼 수 있고, 니은에서 대성은 폐하의 덕과 같은 그런 이제 천자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지만요. 이거는 이제 천자의 제안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이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5번. 기억은 유보적인 태도로 니은은 적극적인 태도로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서 보면 이제 천자가 잠깐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안에 대해, 누구의 제안? 소대성의 제안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드러내지만 중요한 건 그 제안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상대 제안을? 아니죠. 지금 상대 제안, 소대성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대성은 소신으로 하여금 후세의 영명을 면케하옵소서와 같이 말하면서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 25번에서 28번까지 끝냈고요. 자, 다음도 역시 문학입니다. 문학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29번에서 32번까지 이제 볼 건데요. 3부는 우리 32번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와 나가 있는데,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이게 동락당, 박인노의 동락당이죠. 그래서 고전시가이고요. 가사입니다. 고전시가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사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동락당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고요. 뒤에 좀 더 얘기가 더 있는데 일단 쭉 가다가 적당선에서 좀 이렇게 끊었어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조지훈의 방우산장기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우산장기는 아마 여러분들 이 작품은 처음 봤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막 유명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지훈이라는 분은 청록파 시인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 방우 발음이 잘 안 되네. 방우 산장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막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물론 뭐 동락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와 나 둘 다 유명한 작가의 약간 좀 이렇게 낯선 작품.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저한테는 다 이제 다 인지도가 있는 작품들인데요. 그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 특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자,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것들끼리 모아놓은 그런 이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래 복합입니다. 자, 가는 고전시가, 나는 현대수필 이렇게 이제 갈래 복합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박인로의 이제 우리 동락당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어떤 걸 보면 좋냐면 보기를 먼저 보면 좋아요. 그래서 31번이랑 32번 위에 나와 있는 이 보기 내용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 이제 가는 그 이원적이 거처하던 동락당 및 후학 양성의 뜻을 드러낸 양진남 등을 다룬 박인로의 가사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거를 감상하면 좋은데요. 저와 함께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시죠. 자, 푸른 담쟁이 치고 동락당을 지어내니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이연적이라는 학자가 머물던 곳이죠. 그래서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락당의 경치에 대한 예찬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있고 만권의 서책은 내 벽에 쌓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왼쪽에는 안의 증삼, 오른쪽엔 자유자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풀이가 나와 있어요. 풀이를 보면 공자의 제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안의 증삼, 오른쪽에는 자유자하가 뭐 앉은 듯 정도로 뭐 해석을 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서책을 벗삼으며 시읍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혼자서 즐긴다. 여기 동락. 이게 지금 혼자서 즐기도다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제목이 딱 떠오르는 그 부분입니다. 혼자서 즐긴다. 근데 이제 뭘 즐기는 거예요? 혼자서 학문을 즐기는 거지. 그래서 혼자서 즐기도다. 그래서 동락당의 동락과 연관된 부분이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동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즐기는 거.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그래서 사마온공 동락원이, 사마온공은 중국의 북송시대의 명재상이었던 사마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의 동락원, 이 사람이 또 이제 열심히 또 책을 읽었던 곳이 동락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동락원과 그다음에 동락당을 이제 비교해서 동락당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사마원공 동락원의 동락원이 아무리 좋단들 그 속에 참 즐거움 이 동락의 견줄소냐. 그래서 지금 보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동락당의 즐거움이 더 크다, 동락당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경을 다 못 찾아 양진함에 돌아들어 라고 했습니다. 양진함. 양진함도 이제 이게 진리를 가꾸는 집 뭐 이런 뜻인데요. 진리를 가꾸는 공간.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보면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양진함과 연결시켜 보면 화자도 뭔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퇴계 이왕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그래서 관어대 내려오니, 관어대는 지금 따로 뜻풀이 안 돼 있는데, 관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높은 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관어대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에 자취가 보이는 듯 손수심은 장송은 옛 빛을 띄었으니 변함없는 경치가 그독 반갑구나 라고 했습니다. 역시 경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찬 보여주고 있고요.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향기에 든 듯하네. 그래서 몇몇 옛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병풍 절로 되어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이 버려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면이 누구냐? 용면도 실제 존재했던 사람인데요. 중국 북송 시대의 화가인 사람입니다. 용면. 우리가 이제 이공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공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여튼 유명한 화가의 솜씨로 그린 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깊고 맑은 못에 천광운영이 어리어 잠겼으니, 천광운영은 뜻 나와 있죠?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그래서 자, 연비어약을, 자, 연비어약도 뜻 나와 있습니다.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는 뜻으로 온갖 동물이 생을 즐김을 이르는 말. 그래서 중요한 건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지금 이연적이 무라일체 상태에 있다. 무라일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게 이제 문맥을 보면 주체가 화자는 아니고 뭐 이연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연적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은 화자가 이연적을 되게 흠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맑은 시내 빗겨 건너 낚시터도 뚜렷하네. 그 다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요. 문노라 갈매기들아. 역시 여기서도 이제 무라일체 보이고 있죠? 갈매기들아. 갈매기들아. 의인법이 일단 사용되고 있죠. 갈매기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갈매기를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점에서 무라일체의 상태가 또 보이는 거지. 옌일을 아느냐? 그래서 엄자릉이, 그죠? 여기 보면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인가? 라고 해서 이제 거기 관련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기긴 낚시터에 저녁 경기 잠겼어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동락당 얘기를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방우산장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고 되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인데요. 자, 방우산장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 스스로 붙인 집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휘풀이에 보면은 방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휘풀이를 해줘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방우가 이제 소를 놓아준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에 좀 주목해서 이 방우산장기를 좀 읽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집이란 물건은 고루거각이든 용술속이든지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떠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각, 통념을 지금 제시했는데요. 집 이름도 특징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으나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보니 육척수신장구, 아마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겁니다. 좀 한자도 여기 따로 안 써 있고, 그래서 육척수신장구는 육척이 한 척이 뭐냐면요, 약 30.3cm예요.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6 하면은 대략 나오죠. 그러면 30.3 곱하기 6 하면은 상당히 키가 크신 건데, 맞아요. 조지훈 씨는 키가 상당히 컸던 분이에요. 그래서 육척인데 수신이 뭐냐면, 수신은 약간 좀 뭐랄까 수척한 몸이고, 수척한 몸. 그다음에 장구는 키가 큰 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좀 이렇게 수척한 어떤 그런 몸.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척수신 장구는 이제 나를 담아서, 그죠? 육척수신 장구를 담아서, 그러니까 나를 담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며 먹고 생각하는 터전은 다 방우산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방우산장이 딱 이제 어떤 공간을 가지고 그냥 여기가 방우산장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장이라 했으니 산속에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로되 심리둘레 1점 산 없는 곳이 없고 보니 나의 방우산장은 심산에, 뭐 깊은 산에 있거나 시향에 있거나를, 자, 시향은 그냥 저작거리입니다. 그냥 가게가 쭉 늘어서 이렇게 있는 거리, 저작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심산에 있거나
취향에 있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산장이다. 이는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뭐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심오한 어떤 그런 의미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문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은 어려웠지만 문제는 좀 쉬웠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르는 한 마리 소야 있든지 없든지 방우라. 자, 아까 전에 어휘풀이 참고했죠. 방우라 부르는 것은 내 소, 남의 소를 가릴 것 없이 설핏한, 설핏하다. 뭔가 해 밝은 빛이 좀 약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은은한 저녁 햇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쨍쨍 내리쬐는 햇살이 아니라. 그래서 설핏한 저녁 햇살 아래 내가 올라타고 풀피리를 희롱할 한 마리 소만 있으면 그 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아랑곳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되게 신기한 어떤 그런 사고, 신기하다기보다는 되게 좀 독특한 사고가 나와 있는데요. 집은 떠다니지 못하지만 사람은 떠돌게 마련이다. 그래서 방우산장의 이름에 갚할 집은 10손을 넘어 꼽게 된다. 어떤 때는 자, 이 부분 보세요. 따뜻한 친구의 집이 내 산장이 되었고, 그렇죠? 따뜻한 친구의 집. 밑줄만 쳐볼게요. 따뜻한 친구의 집이 내 산장이 되었고, 어떤 때는 차운 여관의 일실이 한 방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나뿐인가 피난종군의 즈음에는 야숙의 다묘 한 장이, 밤에 밖에서 자는 게 야숙인데 야숙의 다묘 한 장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고 보면 취와의 경우에는 취와, 자, 술에 취해서 누웠을 경우에는 저 억조 성좌, 수많은 어떤 그런 별자리를 장식한 무변한 창공이 그대로 나의 산장이 될 법도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무변한 창공. 그래서 실상은 나를 바로 나이게 하는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 이 나의 육신이 구국에는 나의 산장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갔던 모든 곳은 다 방우산장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우산장이, 지금 이 부분을 쭉 보면 방우산장이 어느 한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보죠. 실상은부터 여기 이제 나의 산장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어떤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았던 그런 자유정신이 또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방우산장에는 아직 한 장의 현판도 없다. 불행하게도 한 장의 현판을 걸었던들 방우산장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요. 나의 형털에도 없는 집 이름은 몇 번이든 바꿔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자, 두려운 일은 뭐냐? 곧 뒷날 내 죽은 뒤 어느 사람이 있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노라는 제 정성으로 방운산장이라는 묘석을 내 무덤에다 세워줄까 저함이다. 염려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나의 방운산장은 이 지상에서는 소멸되고 저 지하에 한 이름 모를 나무뿌리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땅에 남겨놓고 간 영혼의 새가 깃들이는 곳, 그 무성한 숲에 어느 한 가지가 또 방우산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수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가만 보면 되고요. 자, 표현상 특징 문제죠. 선지들을 쭉 보니까 1번 보면은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영탄적 어조를 찾아야죠. 일단 보니까 있죠. 뭐 전혀 없네, 뭐구나, 뭐 도다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영탄적 어조 사용하여 맞아요. 예찬적 태도. 자, 지금 보니까 그 네, 구나, 도다 찾아보면 극한 경치는 견줄 때 전혀 없네. 또 변함없는 경치가 그덕 반갑구나.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와 같이 영탄적 어조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동락당과 또 그 주변의 자연 경관 및 이연적이 남기는 어떤 그런 자취에 대한 화자의 어떤 태도, 예찬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정답이잖아. 네, 1번 정답이에요. 바로 체크. 그럼 2번.
자연의 불변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불변성에 주목하여 인간 사형계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동락당 주변의 그 자연 경관은 이연적과 관련지어서 여전히 변함없는 경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가 되긴 했지만요. 이것이 인간사의 한계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이요. 현실의 모순을 언급하며 과거 회귀적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연적의 지금 자취를 좇는 그런 화제의 모습은 그 과거 회귀적 지향을 드러낸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현실의 모순을 언급하는 그런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4번은요. 치밀한 관찰에 근거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화자는 지금 동락당, 양지남 이런 것들을 이제 둘러보면서 지금 소회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치밀한 관찰에 근거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5번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며 상황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공자의 제자들 안회, 증삼, 자유자라든가 아까 사마온공, 또 엄자릉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가 이들을 통해서 상황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 우리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기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보면은 수많은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있고 만권의 서책은 내벽에 쌓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간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제시하여 화자가 받은 인상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수많은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있는 동락당 외부의 자연 경관과 그다음에 만권의 서책이 내벽에 쌓여있는, 이거는 내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외부의 자연 경관과 그 내부에 그 책이 쌓여있는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나란히 제시해서 동락당을 보고 받은 어떤 그런 인상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적절한 설명이에요. 2번 니은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향기 든 듯하네. 감각적 심상과 비유 보니까 그렇죠. 난초 향기에 든 듯. 난초 향기 무슨 심상이야? 후각적 심상. 그러면 여기서 감각적 심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후각적 심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후각적 심상과 그 다음에 든 듯 직유법이잖아요. 뭐뭐와 듯. 그래서 후각적 심상과 직유법. 그러니까 감각적 심상과 비유를 결합했다.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주변 경관을 관어대에서 보는 어떤 그런 경치를 잘 지금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디귿. 문노라 갈매기들아 옛일을 아느냐. 여기서는 지금 갈매기들을 인격체로 간주하여서 문노라 옛일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 뒷부분과 그 엄자릉 나오는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면은 옛일은 이후에 제시된 그 엄자릉과 관련된 고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을 때 자연물은 당연히 갈매기죠. 그래서 3번 적절합니다. 4번은요. 리을.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리을 보니까 집이란 물건은 고루거각이든 용술소옥이든지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떠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루거각은 그 어휘풀에 나와 있죠. 높고 크게 지은 집. 또 용술소옥은 겨우 무릎이나 움직일 수 있는 몹시 좁고 작은 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 고루거각과 용술소옥은 대조가 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대조하면서 집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해요. 그럼 정답 5번이지. 미음. 가정을 통해 소망이 생전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미음 주변을 우리가 보면은요, 서술자는 불행하게도, 자, 그 미음 윗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불행하게도 한 장의 현판을 걸었던들 방울산장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면서요, 나의 이러한 뜻이 사후에, 내가 죽은 후에 오해를 받게 될 경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지금 이 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소망이 생전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진술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31번입니다. 자, 보기를 첨가하여 31번과 32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기 다 작품 보기 전에 읽었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자, 가는 뭐 이연적이 거처하던 동락당 및 후학 양성의 뜻을 드러낸 뭐 양진남 등을 다룬 박인호의 가사이다. 이 작품의 공간은 학문 수양의 공간과 그 주변의 자연 공간을 아우르고 있다. 서자는 이연적이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들 공간을 둘러보면서 그 명칭의 의미와 관련지어 자신의 소회를 드러낸다. 이처럼 공간의 명칭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뭐 나에서도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키워드로 두 작품에서 공간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보시면요.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선지가 좀 길고 그 다음에 이 가와 나의 그런 어떤 구절들에 대한 그런 이해, 이거를 점검하는 거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저와 함께 한번 선지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가에서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는 행위는 동락당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연결되면서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동락당에서 보면요. 이건 이제 동락당의 이름에서 동락이 지닌 의미에 부합하면서 동락당이 학문 수양 중심의 공간임을 부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은 어떤 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가에서 내 뜻도 뚜렷하다는 진술은 양진함에 대한 것으로 화자는 후학 양성의 뜻을 두었던 이연적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 가의 화자는 지금 양진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죠? 내 뜻도 뚜렷하다라고 진술했죠. 그래서 이연적이 양진함을 통해 드러낸 그 후학 양성의 뜻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도 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가보죠. 가에서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독서에 골몰한다는 표현은 관어대와 관련된 것으로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관어대 있는 부분 잠깐 봅시다. 가의 화자는 지금 관어대에서 몇몇 옛 자취를 보면서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던, 그죠? 그런 이연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자가 관어대에서 이연적이 도모하던 그 성현의 길을 흠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화자가 이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잘못된 거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나에서 내가 본 뒤 살해선하고 또 장차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는 산장이라는 명칭의 근거와 함께 나가 귀의하고자 하는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의 소설자는 지금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인 그 방우산장에서 산장이라는 이름의 근거를 어떻게 얘기했죠? 자신이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그 산으로 표상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방우산장 이름의 갑팔집은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과 연결되면서 공간의 명칭이 정신적 지향의 표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 나에서는 지금 궁극적으로 그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이야말로 자, 방우산장의 그
이름의 가팔집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신의 궁극적 공간이 영혼, 즉 정신의 공간이며 그 이름 역시 정신적 지향의 어떤 표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내용도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3부 마지막 문제인데요. 32번입니다. 공간과 명칭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명칭이 변화하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고 했는데, 자, 가에서는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명칭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뭐 화자가 둘러보는 뭐 공간이 동락당, 양지남, 뭐 관어대 이런 식으로 바뀌고는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2번, 나에는 명칭이 지시하는 공간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지금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나에서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또 따뜻한 친구의 집부터 시작해서 무변의 창공까지도 하여튼 그 이름의 가팔집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우산장이라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공간이 하나의 어떤 그런 물리적 실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의 설명은 적절한 설명이다. 3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간은 명명 과정에서 다수의 인정을 받는 단계를 거쳐왔다. 자, 지금 가의 공간은 이현적이 직접 명명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나의 공간에 대한 명명은 서술자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다수의 인정을 받는 단계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나? 아무리 봐도 다수의 인정을 받는 단계를 거쳤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명명 과정에서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정을 받는 단계를 거쳤다라고 하는 그 근거 부분이 없습니다. 4번은 가와 달리 나에서는 공간의 외양과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가에서는 지금 동락당과 그 주변 공간이 이름의 의미에 부합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지만요, 나에서는 그 명명에 부합하는 공간이 다양한 그 외양을 지닐 가능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공간의 외양과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에서? 아니죠. 잘못된 거죠. 5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공간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 명칭 지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나의 공간에 대한, 그죠? 나의 공간에 대한 명명은 작가의 경험에 기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선지도 역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그래서 32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 해설을 모두 마칩니다. 우리 4부에서 계속 이어서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나의 국어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4부에서 만나겠습니다.